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시민 공론장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공론장에 올라설 후보지가 4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시민 공론장은 오는 12월 중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내 시민 공론장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 공론장 운영위원회가 최근 예비군 훈련장 이전 후보지를 압축했습니다. 후보지는 모두 4곳, 가능동 통신대대 부지와 금호동 오군수 이전 부지, 호원동 현 예비군 훈련장 부지, 그리고 자일동 부지입니다. 가능동 594-3번지 일원에 자리한 통신대대 부지는 기존 군부대 부지로 상직마을 등 주거지역, 그리고 경민대, 경민고 등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금호동 426-1번지 일원에 자리한 오군수 이전 부지 역시 군부대 부지로 금호동 마을을 비롯해 금호초 등 다수의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호원동 산 81번지 일원의 현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말 그대로 이전을 추진 중인 현 부지로 주거시설은 물론 호원초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동 산 7-1번지 일원의 자일동 부지는 곤제 취락지구와 교육시설,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후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 공론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시민 공론장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부시가 예비군 훈련장 관내 이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공론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갈등을 딛고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포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천시는 GTX 포천 유치 추진위원회가 첫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유치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G노선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웠습니다. GTX G노선은 포천 송우리에서 동의정부, 구리, 노년, 사당, 광명을 거쳐 인천 숭이까지 연결되는 84.7km의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사업비는 7조 6,7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포천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63명의 명단을 시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 해당되는데요.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명단 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방침입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고 체납 발생을 예방하는 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담천 등 양주 지역 하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2일 양주 옥정 호수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주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강수현 양주시장과 경기도, 양주시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담천 관리 주체가 구간에 따라 경기도, LH로 나뉘어 있어 통일된 사업을 구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 내 하천이 자전거,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좀 공사 이런 것들이 좀 하나가 돼서 더 나은 하천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도로와 하천과 자전거 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한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올해 2월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동두천시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사건 발생 시 CCTV를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동두천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행안부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심사했습니다. 연천구는 고구려 유적지인 연천 호로고루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동안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개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요. 지난해 4월 연천구는 국가유산청의 허용 기준 완화를 건의했고 지난달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호로고루 보존지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건축 행위에 대한 문화유산 영향 검토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주시가 연말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덕정 골목 상권과 기산 저수지, 장흥 유원지, 고읍 골목 상권과 신산시장 마을 상점가 등 5개 상권에서 진행되는데요. 행사 기간은 12월 중순까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상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 상권에서는 응모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현안과 내용에 집중했을까요?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가 경기 포천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결위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세수 결손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많은 점검을 했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많은 그 약자분들하고 더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지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또 많은 SOC 사업이라든지 또 이러한 지역 예산을 또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합정책질에서 또 그 경기 북부 교통망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경기 북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차별을 계속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 접경해져 있고 안보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서울, 부산 벨트를 축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었고 거기서도 또 경기 북부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국토 균형 정책에 따라서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부의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측면이라든지 많은 국가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교통망 SOC 사업을 좀 늘려가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한테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SOC 관련해서 혹시 뭐 성과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예결 소위가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까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이 포천 가평 지역에 많은 교통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투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좀 어떤 노력들을 이어가실 예정이신지? 아무래도 일단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기재부 장관이 저희 포천 가평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의 어려운 점을 좀 인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내년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후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또 지금 예결위원장이 박정 위원장으로서 또 역시 경기 북부의 파주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 가평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결위원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예. 어떤 지역구를 위한 법안
추진하고 계시거나 혹은 검토 중인 게 있다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경기 북부에 많은 의원들이 내주셨고 저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대학 육성법을 또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지역대학에서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대진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진대학교가 많은 투자와 또 거점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포천이라는 지역, 또 가평이라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 지금 지역 소멸을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학이 그 지역에서 어떤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 지역 출신들이 그 대학에 가서 또 그 지역에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선행돼야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천 지역의 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좀 많은 투자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포천 가평 문제야 뭐 워낙 제가 지역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의정부라든지 또 옆에 있는 남양주, 저희 또 뭐 동두천, 연천에 많은 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저희가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이 차원에서도 잘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뭐 예결위에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들,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을 좀 보상할 수 있도록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900여 건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6일과 13일, 2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고 피해 신청 1,823건을 심의했는데요. 요건 미충족과 보증금 반환 가능 건들을 빼고 남은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만 3천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는데요. 이 중 2만 4,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내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또 경기도에 예정된 2025년 교육재정 교부금은 전국의 24.3%로 학생 수 비중인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한 통계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의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28일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산업단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 일반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는 실질적인 투자 정보를 상세히 알려 투자 유치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세부 계획과 입주 조건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6차 단속 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인데요.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